16년 만에 비트코인이 쏘아올린 공이 금융 거대 중개자들을 없애고 있다. 자, 감히 예상하자면 앞으로 은행들은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테더사를 잠깐 얘기 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테더사가 직원이 10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직원이 45,000명이었어요. 골드만삭스 하면 굉장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테더사와 골드만삭스 비교해봤을 때 순이익이 테더사가 훨씬 높았습니다. 테더는 그저 그 받은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미국 국채에서 이자를 받는 그 수익만 가지고도 테더사가 골드만삭스를 앞질렀고, 그 이유는 굉장한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드로만 돌아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람이 필요가 없고 인건비가 없고 그리고 창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은행들이 사라진다고. 대표님, 현재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큰 이슈였던 거는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좀 비트코인을 파는 게 있었어서 비트코인이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인식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 같고요. 뭐 지금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ETF라든지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이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겐 그래도 공포심은 지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 4년 주기설의 이 하락 국면이 이제 차트상으로는 올해 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찐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클레이티 법안이 잘 통과가 되고 연내 시행만 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또 어마어마하게 내년부터 혹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블록체인이 금융을 대체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 화폐의 매력이나 은행의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를 사실 겨냥하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이제 너무 중앙적인 이런 금융 시스템이 결국에는 큰 문제를 야기를 한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미국에. 그때 당시에 시티그룹이라든지 많은 자동차 회사들 사실 다 파산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 큰 존재라고 하면서 미국의 세금을 그들을 또 미국에 살려줬고,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3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살도 많이 했고, 미국에선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때 8장의 백서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거대 중개자를 없애자. 그게 결국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거대 중개자들인 거거든요. 그냥 거쳐가면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 없게 하려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이제 저장이 되면 누구든 함부로 이 장부를 건드릴 수 없게 이렇게 만든 게 이 블록체인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백서로 공개를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16년 만에 비트코인이 쏘아올린 공이 금융 거대 중개자들을 없애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제로 제가 감히 예상하자면 앞으로 은행들은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테더사를 잠깐 얘기 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테더사가 직원이 10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직원이 45,000명이었어요. 골드만삭스 하면 굉장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테더사와 골드만삭스 비교해봤을 때 순이익이 테더사가 훨씬 높았습니다. 테더는 그저 그 받은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미국 국채에서 이자를 받는 그 수익만 가지고도 테더사가 골드만삭스를 앞질렀고, 그 이유는 굉장한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드로만 돌아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람이 필요가 없고 인건비가 없고 그리고 창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은행들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코드로만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은행들이 다 뛰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가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일단 저는 미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화 가치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한국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혹은 뭐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화폐들이 몇십 년 안에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만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화폐에 대한 굉장한 개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원화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그 자산을 옮겨가야 되는데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자산들에 투자를 해야만 그래도 내 자산을 그래도 방어도 하고 또 수익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금융을 이렇게 옮겨오는 엄청난 개혁을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코인 부정론자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께서는 이제 주식과 달리 코인은 실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이제 반론하기도 하시는데 좀 펑크비즘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별로 실생활이 필요 없거나 그리고 실제 사업과 연결이 되지 않고 실제 수익을 내지 않는 코인들, 실제 사업에서 실제 수익을 내지 않는 코인들은 아마 99%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질 거고, 코인 시장도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처럼 굉장한 암흑기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학습이 된 거고, 이제는 실체 있는 코인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곳들은 저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식조차도 RWA화가 될 거예요. 토큰화로 바뀌어서, 토큰화로 바뀌면 뭐가 좋냐면은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주식은 장이 이제 저녁 되면 닫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열고, 그게 아니라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발빠르게 주식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고, 기업들은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이쪽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통화가 지금 종이 그냥 달러에서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이 화폐로 아예 옮겨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예 옮겨왔다, 달러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다 디지털로만 화폐가 사용이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주식도 토큰화가 돼서 블록체인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 이 방향이. 그래서 그걸 실제로 지금 미국은 빠르게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코인도 있지만 저희 코인에 투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RWA 앰버서더라는 모델로 많은 공연들을 이제 토큰화해내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프라닥을 공동 창업하신 황인섭 대표님과 이제 구도로통닭 이제 창업하신 김태균 대표님, DPI의 강기봉 대표님, 저희만의 F&B 컨소시엄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F&B 매장들을 토큰화를 해내자. 왜냐면 작년 폐업자 숫자가 98만 명이라고 합니다. 못 모르고 F&B다 혹은 자영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많은 1, 2억, 3억, 4억을 투입을 하고 막상 장사를 시작했는데 노하우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또 리스크는 내가 다 져서 결국은 폐업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전문가가 하고 여기에 참여만 하면 저희는 이제 담보가 안 되면 토큰을 안 합니다. 리스크도 없고 게다가 또 마케팅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 매장을. 그래야 저희가 리워드란 수익을 줍니다. 그 수익이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F&B 매장들을 토큰화해내는 일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은 아니지만 프리미엄 굿즈샵을 이번에 또 오픈을 하는 게 있고, 이 모든 수익들이 결국에는 저희 토큰 소각으로 이어지는 모델이거든요. 바이낸스 토큰이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공을 했고, 저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남산타워 내에 매장들이 많잖아요. 매장 4개를 또 토큰화해서 성공을 했어요. 뭐 돈가스집, 뭐 떡볶이집, 그리고 뭐 막국수집, 맘스터치, 그렇게 4개를 토큰화해내서 남산타워 F&B 앰버서더라는 거를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냥 돈 받아가면 수익증권이잖아요. 저희 마케팅 플랫폼에 오셔서 남산타워 F&B 매장들이 요구하는 그달의 미션이 있어요. 뭐 네이버 블로그를 올려라, 혹은 뭐 인스타그램에 뭘 올려라,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주면 거의 연 한 15% 정도 해당하는 마케팅 용역료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B 저희 컨소시엄에서 1호로 이제 쭈꾸미소라고 거의 한 100평 이상 규모의 태촌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저희가 토큰화를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사기에 대한 우려도 크긴 한데요. 그만큼 이제 공실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좀 펑크비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메타콩즈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을 했었을 때 NFT라는 자산을 가지고 기업들을 자금을 유치하는 일을 또 했었었거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실수했던 건 참여자 보호 정책이 없었어요. 명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FTX 사태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 뭐 모든 코인 가치가 90% 이상으로 하락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NFT라는 자산도 다 하락을 했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물 자산 RWA라는 거를 이번에 도입을 한 거고, 근데 실물 자산만 도입을 했다 그래서 그게 참여자 보호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 토크나 모집 금액이 있어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실물 현금성 자산 혹은 부동산 자산을 저희 로펌에서 담보를 걸고,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남산타워 FMB들이 망한다 그러면 강제 집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여자들 절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설계한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되는 금액들조차 저희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잖아요. 저희를 거쳐가게 되면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은행 자회사인 코다, 거기 수탁사거든요. 거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거쳐가는 일이 없다. 자금의 흐름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구조를 저희가 이번에 특허도 좀 받았어요. EM 특허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RWA NFT 시장에서는 전 세계 저희가 최초입니다. 글로벌로도 저희가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걸 인정받아서 작년에는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포브스지에 RWA 혁신기업 15개 업체 안에도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많은 F&B 매장들 혹은 뭐 브라질 호나우딩요랑 같이 레전드 축구 매치 그리고 케이팝 쇼 이런 것들을 좀 글로벌적으로 내년에 많이 토크나 해내려고 좀 많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앞으로는 코인 시장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들도 코인 시장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기업이란 거는 본래 유동성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잖아요. 주식 상장만 이제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가 되고 많은 제도권 마련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삼성이든 현대든 코인이 안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실체 있고 실제로 그런 기업의 안전성을 보고 주식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과 펑크비즘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 저희는 어떤 고민에서 시작된 회사냐면요. 앞으로 AI 로봇 시대가 왔을 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뭐 미래학자분들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조차도 3년 내에 뭐 수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로봇이나 AI로 전 대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기본소득 제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미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래가 왔을 때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디스토피아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엔 유토피아처럼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다 같이 동등한 자금을 받고 먹는 거, 의식주가 다 그냥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다 해결이 되니까 처음엔 유토피아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 매슬로의 법칙을 보면 사람은 본디 인정 욕구가 있어야 되고 성취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박탈되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가까운 이 가족 관계 혹은 뭐 부부 관계도 좀 깨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는 각자가 이런 인정 욕구랑 성취욕이 점점 없어지면 사실 그걸 일로써,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로 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자금을 받는 그런 기본소득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럼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세상에 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직접 2018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좀 그런 가상 세계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주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상 세계를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거리들이 있는데요. 문화, 게임,
그리고 뭐 소속감이랑 뭐 인정 욕구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플랫폼과 그런 장치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 가상 국가의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만 받고서는 절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 쪽, RWA 쪽, 토크나 시장 이쪽을 저희는 적극 권장드리면서 이런 많은 상품들을 론칭을 하려고 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레어온이라는 프리미엄 굿즈샵을 오픈을 해요. 요거는 이제 만개 한정 랜덤 박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별점은 이 컬렉터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TCG 카드라고 트레이딩 카드 게임, 요즘에 이 포켓몬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거의 한국에서만도 수천억씩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조원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내.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안 들어왔지만 이 TCG 카드가 포켓몬스터나 원피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TCG 카드나 연예인 TCG 카드도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는 굉장한 컬렉터블 시장이에요.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차로 사는 거거든요. 그 시장 규모가 거의 1년에 파닌이랑 탑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미국 사이트인데, 거기서 스포츠 TCG 카드가 거래가 되는 거래 액수가 거의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시장에 뛰어보자. 아직 한국의 레전드들, 한국의 연예인들, TCG 카드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초상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예인분들이랑 스포츠, 뭐 허재님이나 이용대 씨, 현정아님, 그리고 뭐 호베르토 카를로스, 뭐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건데요. 이런 것들을 TCG 카드와, 그리고 이제 뭐 허재님이다, 그럼 허재님의 IP를 활용한 농구용품들, 그리고 허재님의 개인 소장품들, 이런 것들을 저희 랜덤 박스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아니거든요. 이건 또 피지나 페이로 이제 결제가 되는 건데, 왜 블록체인 회사가 여기에 뛰어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받게끔 저희가 설정을 한 게 있는데 NFT입니다. 허재님 혹은 뭐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카툰으로 된 봉식 티를 무료로 또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 야심은 나중에 가상세계로 가기 위해서 IP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실제로 일본 만화 IP들도 지금 계약을 따내려고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꿈꾸는 미래 중에 하나는 IP 제국이 되자. 어떻게 보면 이제 웹3계 로블록스가 한번 돼보자, 그걸 또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하면 너무 막 사기 아니냐, 그리고 불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원효대사라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장님 코끼리 비유가 있습니다. 장님 4명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어요. 어떤 장님은 코를 만졌을 거고,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졌을 거고, 어떤 장님은 뭐 앞다리를 만졌겠죠. 그러면서 "코끼리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꼬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되게 가늘고 뱀처럼 생겼다." 그리고 코를 만진 장님은 코를 비유를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 코끼리라는 거를 알려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 비트코인 사기야. 게임 머니 같은 게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어."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님이 꼬리를 만진 거나 똑같다. 지금 봐야 되는 건, 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나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 시장이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왜 안 없어지고 있는지, 미국에서 이렇게 집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야만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를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조금 더 너무 사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블록체인이 세상에 필요한지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